여기 팔에 피 이렇게 흐르시면서 저한테 신고 좀 해달라고. 네, 지난 일요일에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30대 남성이 같은 건물에 사는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공격당한 피해자들은 맨발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성남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는 50대 여성이 80대 노모를 살해해서 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일요일 신림동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이게 이제 지난 그 29일 날 그제죠. 그래서 신림동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됐던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이제 2명인데요.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이 그 당시에 이제 집에 있었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초인종이 눌렀으니까 사실 남성 2명이니까 뭐 별로 그 의식하지 않고 문을 열었겠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 바깥에서 바로 이제 이번 이 사건의 범인이 흉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사실 다행스럽게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이제 부상을 입고 맨발로 뛰어나서 인근 그 편의점에 가서 좀 신고를 해달라 뭐 이 정도까지가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이제 최초 단계입니다. 네, 이 같은 다세대 건물에 살던 사람이 가해자고 피해자들도 이 같은 다세대 건물에 살던 사람들이죠. 네. 뭐 서로 알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뭐 그 전에 뭐 싸웠다거나 뭐 그런 거가 있었나요? 통상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피해자들의 그 진술에 의하면 자신들은 여기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지금 이제 이 가해자하고는 전혀 그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만약에 그 말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일종의 그 이상동기 범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르는 사이인데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초인종 누르고 흉기를 휘둘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그럼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다행히 뭐 이제 생명에 지장이 없고요. 한 사람은 이제 그 휘두르는 과정에서 이제 팔에 부상을 입었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휴대폰도 챙기지 못하고 뛰어나올 정도니까 인근 그 편의점에 가서 경찰 신고를 부탁까지 한 그런 상태죠. 정말 다급했던 순간이었을 텐데 영상으로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길거리. 한 남성이 맨발로 뛰어갑니다. 곧이어 신발을 신지 않은 또 다른 남성이 같은 방향으로 황급히 도망갑니다. 피해자들은 흉기를 든 가해자를 피해 건물 밖으로 도망쳐 200m 넘게 뛰어갔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부르고 핸드폰을 못 가져와서 신고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망쳐 왔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20대 남성은 왼쪽 어깨를, 30대 남성은 도망치다 발목을 다쳤는데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과 같은 건물에 혼자 살았던 걸로 조사됐는데 피해자들은 A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로 초인종을 눌러서 문을 열었더니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자기가 살던 건물에 사는 사람들을 상대로 잘 모르는 사이인데 흉기를 휘둘렀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일단 이제 경찰은 이상동기 범죄 무게를 두고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2023년에 있었던 그 뭐 신림역 사건 그리고 분당 서현역 사건 같은 그러한 그 이상동기 범죄와는 또 형태를 약간 달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불특정 다수이긴 하지만 전화를 저 앞에 있는 그 초인종을 눌러가지고 그것을 뭐 이렇게 문을 여니까 들어가서 공격했다. 여기는 크게 2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첫째는 피해자하고 일면식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는 피해자들의 생각이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들 보고 내심으로는 뭐 마음에 안 든다든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이제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애초에 자기의 목적은 이제 목숨을 뭐 끊는 건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나 공격해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만약에 이 사람들의 집에 초인종을 처음 누른 게 아니고 다른 집에 눌렀는데 아무도 안 받았다. 예를 들어서 안에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 이 집을 눌렀는데
사실은 남성 2명이면 공격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예,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가해자가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쫓아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화면을 보니까 보통에는 끝까지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이 사람들하고 아주 깊은 그런 원한 관계가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원한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면 도주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는 흉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이제 뛰어가서 끝까지 그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도주하는 것을 뻔히 보고 이제 그냥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하고 이제 있는 걸 보고 네. 그 당시에는 건물 옥상에 있는데 경찰 출동하는 것을 본 이후에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공격을 했을 때 자기에게 좀 버거운 남성 2명을 갖다가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자기의 목적 달성에는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는 이제 계획을 했던 대로 그런 어떤 행동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건물 옥상에서 경찰이 출동하는 것을 보고 그냥 몸을 던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지금은 이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범행 동기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이번 생에는 마음에 드는 것이 별로 없다. 그래서 자기는 어떤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좀 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다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출동했을 때 자기는 경찰에게 검거가 돼 가지고 네. 또 조사를 받는 그런 것들이 자기는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하나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미리부터 이 투신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경찰이 출동하는 걸 기다리지 않고 그냥 했을 텐데 경찰이 출동하는 것을 보고서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건 또 무슨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완전히 행동의 결정을 갖다 짓지는 않고 그 순간순간의 어떤 그 변하는 네.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어떤 그 행동의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을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이 있던 것이 좀 더 구체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 아까 일반적인 이상동기 범죄와는 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만 이 보통 이런 흉기난동을 벌이는 이들의 심리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가장 그 핵심적인 그 전제는 자기가 현재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여건, 그 여건에는 어떤 그 가정적인 여건 또는 경제적인 여건, 사회적인 여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본인이 이제 그 주관적으로 판단을 할 때 자기의 현재 생활이 상당히 불만족스럽다라고 이제 느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자극 장벽이라는 것이 상당히 낮다. 즉 다시 말해서 주위에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네. 인간관계도 끊어진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본인이 그렇게 어떤 최종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가해자가 사망한 상태잖아요. 그럼 경찰의 사건 수사도 이제 끝난 건가요? 예, 일단 이제 범인이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종결될 수가 있는데 일단 경찰에서 밝히기는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네. 이 지금 추가 조사를 갖다가 해서 과연 이 사건 경위라든가 범인은 사망했지만은 이 범행 동기가 무언가를 밝히는데 좀 더 주력을 할 그럴 생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글쎄 그게 그렇게 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난데없이 이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그럼 이 가해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됩니까? 사실 이제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라든가 범죄 피해자 구조법에 의해서 지금 이제 치료 구조금이 주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관할 지방 검찰청에 이제 피해자 지원과에다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구조금을 신청을 하면 일부 어떤 그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라는 게 요즘 들어서 자주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 대비할 수 없다는 게 가장 무서운데 어떻게 이런 범죄를 줄여야 됩니까?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옆집에서 문을 두들기는데 네. 문 열어주니까 갑자기 공격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상동기 범죄의 통계를 보게 되면 2019년에서 2024년까지 383건이 발생해서 연 한 4건 정도가 지금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4월 달에 혹시 그 이마트 그 미아동 그 마트, 네.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난동 벌인 네. 환자 있잖아요. 네. 그 사람도 결국에는 이 정신질환 판단을 받았는데 실제로 장기간 치료를 받지 않아 가지고
본인이 굉장히 환청이라든가 분노 조절에 의해서 그 범행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질환자들이 꽤 있다라고 하는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흉기를 이렇게 소지를 하고 있는데 이 흉기 소지에 대해서도 이제 좀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예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도요. 뭐 옆집에서 바로 흉기를 들고 나오는데 네. 저거는 흉기를 소지하고 바깥에 나간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어떤 그 대책이라든가 예방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뾰족하게 뭔가 이게 손에 잡히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어쨌든 뭐 초인종 누른다고 함부로 문 열어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